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저릿한 통증이 자주 느껴진다면 손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직업병이려니 하고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 변형에 그치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제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폐와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는 그런 신체 부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손가락은 스마트폰을 요즘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손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손관절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일까라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정혜진 교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손이 아프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바로 이제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그 밖에도 이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참 많이 있다면서요? 네, 손에는 여러 개의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과 힘줄로 구성되어 자유롭고 섬세한 운동이 가능하며 신경이 분포하고 있어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수천만 번 사용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쉽게 오는 부위인데요. 손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 다음으로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손가락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 수가 최근 8년간 약 9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가사일을 하는 주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절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이라 하는 것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연결 부위를 의미를 하는데요. 뼈와 함께 뼈끝 말단에 연골이 있으며 이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관절낭의 가장 내측에는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진 활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요. 관절 주변에는 근육과 힘줄, 윤활랑, 신경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 구조물의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그 증상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뼈 양 끝에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게 되어 통증과 변형을 유발하는 골관절염, 다른 말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의 굽힘 힘줄에 결절이 생기거나 도르래가 두꺼워져 힘줄이 도르래 아래로 지나갈 때 힘겨워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힘줄이 병변 부위를 지나가게 될 때 마찰이나 통증으로 인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이 펴져서 이것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 하여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은 손목 인대와 뼈가 이루는 공간을 손목 터널이라고 하고요. 이 공간 내로는 여러 개의 인대와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손목 터널 내의 공간이 좁아지면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어 엄지손가락, 검지, 그리고 중지손가락이 아프고 뻣뻣하고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초염인데요. 힘줄이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건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건초염이라고 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부위는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득궤름병입니다. 통풍 또한 손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통풍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관절 내에 침착하여서 요산 결절을 이루게 되고, 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을 파괴함으로써 손의 변형을 유발시켜 만성 염증성 통풍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은 결절종인데요.
이 결절종은 힘줄이나 관절에 얇은 막 내에 끈적이는 액체가 들어있는 무록 같은 아이입니다. 보통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무통성으로 결절이 만져져서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진들은 소수의 관절의 부종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 손가락이 변형된 사진들을 보니까 손가락 통증을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이거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교수님, 이게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라고요? 네, 류마티스란 흐르다라는 그리스에서 따온 말로 나쁜 체액이 흘러 병을 맞는다라는 병의 발병 원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 흐르는 모든 곳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관절이나 뼈, 피부, 혈관 등을 침범하며 그 외 내부 장기인 심장이나 신장, 폐 등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의는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면 6주 이상 만성적으로 관절 통증이 나타나고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피로나 미열, 체중 감소, 그리고 아침에 뻣뻣한 조조강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내 구조물 중에 활막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관절 외에도 눈과 심장, 폐, 피부 등 다발성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전신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와 같은 자가 항체를 동반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 질환입니다. 네, 우리 건강 365 작가님도 종종 손가락이 아프다는 얘기를 꽤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고 작업이나 또 이 자막 작업을 좀 오랫동안 하고 나면 손가락이 막 욱신욱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지금은 좀 쉬고 나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던데 교수님, 설마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겠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 관절염의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과 손가락, 발가락 등 비교적 작은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요. 골 관절염은 많이 사용한 관절, 즉 무릎이나 고관절, 손가락 등의 통증이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 기상 시에 증상이 심하고 활동하는 오후가 되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골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난 후 오후에 그리고 밤에 증상이 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발열과 피로, 체중 감소, 식욕 저하와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지만 골 관절염은 전신 증상이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여성이 남성의 약 3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40에서 70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40대에서 70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일러 좀 켜줘. 추워 죽겠다. 언니 추워요. 그만 좀 화 좀 풀어요. 화풀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화풀게 생겼냐고요 진짜. 어머님 시골에 혼자 계신데 너무 쓸쓸하니까 그래도 가야 안 되겠나. 설인데 가자. 그렇게 쫄라서 갔더니 정녕 아들 딸 자식들은 친구 만난다고 이틀 내내로 나가 있고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한창에 전 붙이고 이게 뭔 일이고 이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한참 못 봤잖아. 코로나 끝났나? 코로나 끝났냐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거든. 그리고 나도 친구들 있다. 나도 친구들 있어. 못 본 지가 2년이 다 돼간다 지금. 손가락이야 진짜. 와이프 손가락 아파도 약 하나 사다 줄 줄 모르겠어 정말. 진짜. 왜 손가락이 어디가 아픈데? 내가 약 사다 줄까? 증상이 어때? 일찍도 물어본다. 일찍도 물어봐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더 아프고 이제는 만성이 됐는지 쉬어도 아프다. 알겠나?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진짜 입맛도 없고 살도 자꾸 빠지고 진짜. 머리도 아프고 정말. 입맛 없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피곤하고 설마 뭐 자기 코로나 아이가? 시골 가서 얼마 온가 아이가? 코로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진짜 누가 더 잘 걸리겠노? 명절에 쇠가 빠지게 음식을 만들어서 손가락에 더 아픈가 아이가 진짜. 나 진짜 갑자기 나 몸살 날 것 같으니까 나 오늘 건들지 마라. 나 폭발할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아니 근데 원래 자기 손가락 안 좋았잖아. 참, 뭐, 아니 좀 대충 해도 될 거를 맨날 그렇게 걸레질도 그냥 보통 하나 빵빵빵빵 죽어뿌라 하고 막 저 걸레질하지. 그리고 맨날 그 뭐야 이거 일하다가 노트북 이거 손가락 막 맨날 어쨌든 맨날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명절 증후군이다. 명절 증후군. 아니다. 내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내 생각은 언니 퇴행성 관절염이다. 네? 퇴행성 관절염. 네? 퇴행성요? 네. 퇴행성. 아니 그게 말이나 돼요. 제가 퇴행성이라뇨. 아직 젊거든요. 아니야.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면은 혹시 언니 막 아침에도 막 손이 붓고 안 써도 계속 손이 아프고 막 이렇다 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 네? 그때 그 내가 이모한테 들었는데 이모도 계속 손이 아파가지고 아침에도 막 손이 아프고 그 다음에 붓고 그 다음에 안 써도 계속 손이 아팠다 했어. 그래서 병원 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언니도 그 증상이랑 비슷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 맞지 싶다.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랑 다르게 자가면역 질환이잖아. 그 안에서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네? 아니 그러면 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질환이라고요? 네. 또 봐라 또 선민이 또 오버한다. 아이고 참. 이모야랑 너 세연이랑은 다르다. 너 세연이는 엄연히 갱년기다 갱년기. 아 진짜 말끝마다 정말 갱년기 할래 정말. 안 그래도 진짜 몇 달째 생리 안 해가지고 죽겠구만. 왜 그걸 죽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 막 매달려서 막 힘들어 죽겠다. 언니 부럽다. 부럽긴요 진짜. 맨날 해오던 생리 예전에도 저도 좀 귀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안 해봐요. 얼마나 섭섭한지 알아요? 그동안 지내왔던 누군가와 빠빠이 한 그런 느낌? 그러면 자기가 지금 조기 폐경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기 폐경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다는 건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그래 에스트로겐. 그게 없어서 그래서 관절염이 온다 뭐 그거야. 류마티스 관절염 같다니까. 자가면역 질환. 아 진짜. 그래도 가뜩이나 우울해 죽겠구만.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손가락도 아프고. 나 지금 너무 피로해서 들어가서 쉴 거니까 자기랑 아가씨는 냉동실에 전을 꺼내서 전찌개를 해먹든지 전볶음을 해먹든지 구워 먹든지 알아서 식사 챙겨 드세요. 전치기 할 줄 모르는데 그거 해주고 누우면 안 되나? 인터넷 찾아봐라. 그렇게 오늘 좋아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왜 안 보는데? 아니 지금 중요한 판이란 말이야. 오빠 네. 그러지 말고 시켜 먹자. 아니다, 해 먹자.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폐경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잘 생긴다. 두 분 되게 진지해 보이십니다. 과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아하. 문제에 또 진지하게 임해야죠.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여성 류마티스 환자의 통계를 보면 40대부터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또 5, 60대에 가장 많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또 폐경 전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폐경이 된 여성에게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은 씨가 틀렸어요. 왜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갱년기 여성들을 보면 진짜 관절 하나하나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그냥 관절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X 할게요. 어렵네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철원 씨가 제가 정답이네요. 폐경이 직접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관절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증상이 더 악화되지만 폐경기 여성에 있어 일시적인 관절통은 저절로 혹은 호르몬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갱년기에 관절통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호발하는 연령임을 고려하여 원인 감별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갱년기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관절통은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호발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손을 보면은 이 단순한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손과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에 관절 강내 구조물 중에 활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진행되면서 이 활막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지고 신생 혈관이 더 증식하며 염증 세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관절 내에 불이 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점차 주변 조직인 연골과 뼈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관절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손 관절 중에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흔히 침범할 수 있는 관절은 손목과 중수지 관절 그리고 근위지간 관절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위에 부종이나 통증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면역 체계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우리 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면역 체계가 우리 신체의 일부를 외부의 적으로 잘못 인지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켜 자신의 장기를 손상시키는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다. 장모님 어. 받아봐. 여보세요, 엄마. 우리 딸은 연휴인데 뭐 하는 거? 그냥 뭐 가만히 앉아있지 뭐 TV나 보고. 엄마는? 아유, 이번 설에 연휴에는 막 니도 안 오고 서연이도 안 오고 막 아빠랑 막 척척하게 있지. 아, 또 뭐가 적적하노?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풀리면은 바로 갈게. 근데 우리 딸, 너는 친정에 안 오면서 시간에는 또 갔더라? 아유, 어머님은 혼자 계시잖아. 아니, 아가씨하고 윤서방하고 내하고 가면 딱 4명 아이가. 엄마 집 가봐라. 엄마, 아빠, 소윤이, 제부, 서준이 우리까지 가면 7명이다, 7명. 그러면은 10인 이상 5인 이상 되면은 뭐라 하더라? 10만 원. 벌금이 있다, 1인당. 그러면 큰일 나잖아. 참나. 아니, 벌금 내고 말지, 아니, 우리 딸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1년이 됐어, 1년이. 아, 너도 나도 벌금 내고 말지.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거 아이가? 아이, 진짜. 아, 엄마. 근데 엄마 저번에 손가락 아프다 했을 때 그때 병명이 뭐였노? 그거?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 넌 진짜 어떻게 된 게 엄마의 관심도 없니? 엄마 류마티스 관절염 그거였나? 아니, 그것도 유전인가? 왜? 누가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아서. 아니, 자고 나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며칠 쉬어도 아프고 거기다가 요즘 입맛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피로하고 그렇다니까. 그거 엄마 증상이랑 똑같은데? 아니, 병원에 안 가보고 왜 그래? 빨리 병원에 가보라니까. 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지. 시간이 없기는 무슨 시간이야.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일도 없으면서 진짜 빨리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 빨리. 아이고, 딸내미 그 정도는 아니다 진짜. 조만간 가봐야지. 잠깐만, 그건 그렇고 윤서방 아직도 그 집에서 노니? 집에서 놀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전국이 난린데 지금 아니, 잘 다니는 회사도 지금 잘리는 판에.
우리 은서방은 집안일이 딱 체질이라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놀고 먹고 하고 있어. 이제 전셋집도 곧 계약 말려고 진짜. 또 전셋집 알아보려고 또 내 딸 고생하고 또. 엄마 그러면 집사게 돈 좀 보태주는가? 일단 알아보고 엄마가 뭐 돈 좀 보태줄 테니까. 엄마가 뭐 돈이 없니 뭐 없니 다 있지. 그래?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장모님 사랑. 뭔데? 그러면 우리 집 생기는 거가? 자기 명의는 공동명의 해야 되는 거 알지? 지금 뭔 소리야 너 진짜. 공동명의 좋아하네 정말. 말도 안 돼. 내 명의로 해야지. 아니 부부인데 그걸 왜 자기? 내 지금 아이고 양심 있어. 양심 있어. 네. 어우 나 진짜 장난이 있다 진짜. 저런 가라 진짜. 저런 가라고. 네, 오해화지 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유전이 된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두 분 그래요?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음. 저는 정답 X로 하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다고 해서 다 이게 유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전 말고 다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이 말은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질환을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좀 이걸 정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류마티스 환자가 있으면 네. 당연히 자신도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모호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어려워요. 누가 정답이죠? 이번에는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실제로 엄격하게 우리가 흔히 유전병이라고 말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병이라고 말하는 질환은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어떤 정해진 확률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가족 중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이완될 확률이 약 10배 정도 높아집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전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흡연이나 치주염, 여러 감염, 그리고 여성 호르몬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전혀 증상은 없이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와 같은 자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관절 통증은 있지만 실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에서 관절에 염증은 없는 단계를 거쳐 이후 정확한 관절염이 확인이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전병은 아니지만은 가족 중에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 변형도 변형이지만 그 전신에 걸쳐서 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먼저 소수의 관절에서 부종과 통증이 생겼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하다가 진행이 되면 여러 관절로 퍼지게 되고 치료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이렇게 관절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 증상 외에도 염증 매개 물질로 인해서 발열이나 피로, 체중 감소와 같은 전신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피하 결절과 피부 궤양과 같은 혈관염, 그리고 손목 인대가 붓거나 관절 변형으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질환, 뇌질환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의 염증과 간질성 폐렴,
골다공증과 같은 관절 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이 필요합니다. 관절액이 많을 경우에는 관절액 천자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여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 검사로서 염증 반응 물질과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와 같은 자가 항체를 검사하고요. 또 관절의 변형과 염증의 정도, 그리고 골 파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검사가 주는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한 분이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관절이 아팠던 적은 없대요. 그렇다면 교수님,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나왔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걸릴 수가 있다라고 봐야 하나요? 무증상인데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닙니다. 이 류마티스 인자는 일반인의 약 5%에서 양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률은 나이가 들면 점차 증가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서 관절 증상이 있다면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뭐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도 나왔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치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치료 목표는 관절의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염증 조절을 통해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 중에 밝혀진 환경적인 요인이 아까 담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금연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또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관절각 내의 압력이 증가하고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구조물들이 수축하면서 관절이 좀 더 뻣뻣하고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본적으로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급성 관절염으로 부종이나 발적, 발열 등이 있는 관절 부위에는 며칠간의 국소 냉찜질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급성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과 부종이 심하다면 무리한 활동은 하지 말고 통증을 받아들이며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 기능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관절이 변형된 부위에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관절을 쓰기보다는 큰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좋은 운동은 평지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있고요. 또 수영 같은 경우에는 부력으로 인해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 외에도 요가나 타이치, 스트레칭 등도 권장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만 급성 관절염이 있을 때에는 이런 무리한 운동을 하지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면역이 다소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감염 예방법이고 음식으로 인한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방접종으로부터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속에 면역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을 듯한데요. 그런 만큼 교수님,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면서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의 종류에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의 보조 치료제인 소염 진통제와 염증 완화와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관절 변형을 억제하여 질병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고식적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와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소염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라고도 불리며 염증과 통증 완화 효과가 있지만 관절 손상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증상 조절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장장애나 소화기 궤양 같은 부작용이 있고 신기능 저하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염증 완화와 면역 조절로서 류마티스 질환 환자에게 중요한 약제입니다. 관절염 증상을 호전시킬 수도 있고 또 골 손상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장시간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 항류마티스 약제 효과가 비교적 늦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염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치료 초기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식적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로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물이 대표적인 약이고 그 외에 항말라리아제, 설파살라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염증 진행을 막고 골 손상을 감소시켜 질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비교적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로 보조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장장애나 간 기능 이상, 골수 기능 억제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 주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20년 전에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도 표적 치료제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표적 치료제는 면역 반응의 특정 단계에 관련 사이토카인이나 세포만을 차단하여 면역 억제 효과를 줍니다. 그 종류에는 주사 제제인 생물학적 제제가 있고 또 경구 제제인 소분자 합성 류마티스 약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특정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끝으로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먼저 실제 어떤 음식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직접적으로 호전시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거나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그리고 기본적으로 뼈에 좋다고 알려진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들을 적절히 복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일부러 찾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류마티스 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감염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수칙과 함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을 많이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손 관절통을 느끼면서 부종과 아침에 몸이 뻣뻣한 조조강직, 그리고 고열과 체중 감소와 같은 전신 증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아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관절 변형에만 그치는 병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폐나 또 여러 가지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 아침에 손발이 붓고 관절이 뻣뻣한 분들은 한 번쯤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네. 정혜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